미국 집값 주담대 5%대로 올라도 계속 오르는 이유. 미국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 왜 오를까? 우리 스타님, 미국 집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국보다 더 올랐다고 봅니다. 렌트비는 어떤가요? 렌탈비.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월세죠. 자, 미국에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치솟았지만 여전히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맨해튼이라고 하네요. 와, 이런 데서 살아보면 진짜 얼마나 어떤 기분일까? 우리 또 3년 뒤에 우리 코인이 가족분들 이런데 뭐 꿈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데 딱 가가지고 이런데 딱 가서 이제 또 우리 육안의 닭갈비 또 하나 먹어야지 또. 이런데 꿈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주택담보대출, 우리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 대출 금리는 올라가. 그런데도 주택 가격이 올라.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택 이제 그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대출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 1억을 대출 받는데 이제 대출 금리가 1%였는데 5%까지 올라 버렸어. 그럼 너무 부담돼서 사려던 사람도 못 사겠죠.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 금리가 낮아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높아졌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미국, 뉴저지, 뒤져도 집이 없어. 치솟는 렌트비에 인플레이션 더 간다. 뉴욕주에 가까운 북부의 앨런데일부터 뭐 에지워터까지 훑고 다녀도 들어갈 만한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얘기를 하는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월 6,200달러. 6,200달러면은 원화로 한 800만원 하나요. 한 달에 800만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월 800이면 우리 그 지금 시그니엘이 한 달에 월세가 2,000인가요? 얼마죠? 시그니엘을 근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달에 한 2,0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천 월세가 2,500이라고. 한 달에 2,500에 어떻게 살까 싶어요. 자, 근데 여기 800이라고 합니다. 방 3개짜리가. 800도 코인신 못 살아. 그냥 컨테이너 하나 짓고 살 것 같아요. 800이면. 자, 뉴욕 맨해튼 가까운 뉴저지 동부 지역에 들어서 20% 30% 수준의 렌트 인상 요구가 다반사라고. 월세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겁니다. 월세가 신입 연봉 수준이네. 그렇다고 합니다. 시그니엘이. 자,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렌트비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친듯이 오르죠. 제니 옐런 누님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CPI가 높게 나왔던 거는 중고차 가격이 높게 나와서다. 물론 맞아요. 또 우리 중고차 시장, 또 미국은 또 렌트카 애들이 또 이렇게 2년 3년 한 다음에 또 중고차 시장으로 또 내놓죠. 매물들을. 근데 지금 주택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 2,000달러, 3,000달러의 월세를 엄청 좋으면 잘 사는 주가 아닐 겁니다. 미국이 그 렌트비라던가 이런 집에 관련되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만 월세 뭐 50, 뭐 100, 이 정도는 뭐 잽도 안 되지. 월 6,200달러. 월 800만원. 뒤집어지죠. 지금 렌트비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뭘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많이 빠졌다는 건 아니고 너무 고점에서 조금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열이 됐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식어가고 있다. 근데 또 이제 뭐 애널리스트,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 뷰가 다 다릅니다. 미국 주택가격이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올라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1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는 한 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 열기가 서서히 식어갈 것이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자는 줄어들겠죠. 14%가 감소했고 전년도 비해서는 10.6%가 줄어들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렌트비 비율의 소득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의 반 이상을 렌트비로 쓴다고 합니다. 우리 스타님이 미국에 계시죠? 현지 특파원 스타님이. 이럴 정도로. 자, 지금 렌트비가 어마무시한데 일단은 미국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지금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뭐 떨어졌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1월부터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미국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어.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게 뭐 올라가요? 부동산 대출, 모기지 대출도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마련인데 오히려 미국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요.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왜 그럴까? 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을까? 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 주택이라던가 뭐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요가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한국은 우리가 이제 분양사무소 가게 되면은 이제 막 그 분양해가지고 뭐 10%,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다 놓고 막 대출까지 나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국은 선분양 있어요. 많이들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도 선분양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라고 있어요. 근데 전체 주택 가격의 몇 프로 정도만 그게 받을 수 있다? 20%에서 30% 정도. 분양권 전매는 허용되지 않고. 자, 그러면 내가 건설업자야. 건설업자인데 이거를 지금 지어야 돼. 미국에다가 짓고 싶은데 지금 당장 지어놨더니 코로나19 이후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줄어들었어. 아니면 금리 인상 계속하면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모기지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 대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야, 이거 수요 줄어들겠대. 못 만들겠다.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공급을 제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급을 못하는 이유를 또 들어봤더니 공급을 왜 못해요? 우리 코인 이슈도 막 이것저것 별장 관련해가지고 또 좀 알고 있는데 펜션 짓거나 별장 짓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보신 분들 작년 평당 단가랑 이번 연도 평당 단가랑 미친듯이 차이 날 겁니다. 한번 쏴주세요. 알아보신 분들. 작년에 평당 막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평당 막 500, 600 했으면 지금은 7, 800달러 그럴 겁니다. 왜 그렇게 올랐을까? 건물 짓는데 건물이든 아파트든 별장이든 펜션이든 브라보니 원자재가 올라서 원자재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건설 자재가 미친듯이 올랐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주택을 짓고 하려면 35% 올랐다고. 철근도 필요하고 뭐 시멘트도 발라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석조? 뭐 이런 것들도 발라야 되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죠. 건설 자재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건설 자재만 올랐을까? 우리 최소임금 올랐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사람 하나 쓰려면은 그 거의 인당 하루에 한 20만원 가까이 달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미분양 아파트 문자 오네요. 엄청 오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 500에 만들던 것도 평당 600, 700 아니면 못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택을 만들려고 해. 원자재를 공급을 받아야 돼.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다 막혔네? 뭐 LA라던가 뭐 로스앤젤레스 막 이런데
롱비치 이런 항구에서 다 컨테이너들이 붕붕 떠 있어. 트러커도 없어. 철근을 날라줘야 되는데 그 트러커가 없어.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때 인건비 다 돈 나가는데 철근을 받아야 되는 철근을 못 받아.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분양권 전매까지 다 허용이 되면은 어느 정도 사준다는 이런 것도 보장이 되니까 짓겠어. 그런 것도 안 돼. 모기지 대출 금리는 너무 높아졌네. 경제 상황까지 안 좋네.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업자들이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집값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못 구하니까 렌트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가 막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한 달에 800만원 할 정도로. 자, 우리 스타님이 미국에서 중고차가 새 차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테슬라 새 차가 1년이 지나야 나오니까 중고차 테슬라 가격이 더 비쌉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왜 중고차 가격이 새 차보다 더 비쌀까? 새 차 공급이 안 돼. 왜 안 될까? 미국 중고차 시장은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미국에서 렌트카 업체들이 새 차를 뭐 연간 막 몇십만 대, 몇백만 대 이렇게 매입을 해. 매입을 해서 1년이나 2년 요걸 렌탈로 돌려. 새 차를 돌린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쓰고 그 2, 3년 쓴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신차를 구할 수가 없겠죠. 중고차가 더 비싼 거야. 그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그렇고 CPI가 지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8.6%. 거기다 중국, 상하이, 베이징 봉쇄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그 미국 건설업자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죠. 부족합니다. 요거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공급이 부족합니다. 어떤 거랑 비슷해요? 제가 3단계 말씀드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3단계에서는 얘네들이 공급을 못합니다. 저번 시간도 아니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네. 좀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참 그러네요. 스태그플레이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에서는 얘네들이 공급을 못합니다. 왜? 많이 팔아봤자 손해니까. 어떤 거랑 똑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3단계랑 똑같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공급을 못해. 어차피 원자재, 인건비 비싸고 살지 안 살지 몰라. 코인이슈님,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렌트비가 비싸면 집가격이 오르면 집가격이 오른 만큼 건설업자들이 그만큼 받으면 되지 않나요? 평당 500 받던 거 평당 800 받으면 되지 않나요? 원자재가 없는데. 그리고 살지 안 살지 몰라. 그때 돼서 주택가격이 또 꺾일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일할 사람이 없어. 작년에 한 달에 일을 안 해도 300에서 500씩 줬는데 힘들게 건설하고 뭐하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해외 이민자 정책 펼쳐가지고 값싼 인력들을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단계. 기업들이 공급 부족. 공급을 안 해. 왜? 많이 팔아봤자 손해야. 한국 기업들하고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업들 수출량이 20%가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3월달, 4월달. 근데 기업들 흑자는 경상수지 지금 무역 적자가 1월달부터 5월달 계속해서 무역 적자입니다. 많이 팔았는데 많이 수출했는데 왜 적자 났어요? 에너지 원자재가 비싸니까. 수입 단가가 세기 때문에. 많이 파느니 안 파느만 못하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공급이 부족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인건, 고용한 직원들을 해고하고 고용시장 축소되고 소비시장이 줄어들고 스태그플레이션 3단계 진입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뭐가 가고 이번 연도에 불장이 오고 뭐 1억 가고 2억 가고 저도 그렇게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지.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아니니까. 비트코인이 1억 가고 2억 간대. 누가 올려줄 건데 그 돈은 자금은
유동성은 어디서 나고. 진짜 우리가 비트코인 1억 간다 가능성은 힘들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내년 아니면 힘들어요. 이번 연도는 힘들다. 자, 미국 집 렌트비 급격하게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스타님이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에 쓰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미국에 뭐 좀 많이 높게 나온 거지만 방 3개짜리 아파트가 6,200달러에 나왔다고 합니다. 월 렌트비가. 한 달에 800. 물론 이제 집주인이 좀 그렇게 과도하게 부른 거겠죠. 그 정도로 렌트비가 올랐다고 해요. 거의 20%에서 30%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시장 이젠 불황 오겠죠. 꺾이면서 모기지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원자재 가격 너무 높고 인건비가 너무 세. 건설하시는 분들이 집을 못 지어. 기업들이 집을 못 지어. 아파트를 못 짓고 주택을 못 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건설직 일자리가 감소가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소비가 줄어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다. 소비가 줄어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다. 자, 여기다가 공급이 줄어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 구조다. 건설직 일자리 감소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일자리는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해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렇게 하잖아요. 긴축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도 인플레이션 쉽게 내려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인플레이션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 경제가 시작됐죠. 예전에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나 싸게 먹고 싸게 수입을 했으면 이제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과일 뭐 있죠? 막 먹으면 냄새 나는 거? 아, 뭐였지? 똥 냄새 난다고 하기도 하고. 두리안. 그렇게 딱 잘 아시지? 두리안 이런 과일들. 우리나라에서 재배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재배 안 되는 과일들도 우리 블록 경제화 안에, 블록 안에 있는 수출국들이 싸게 주지 않으면 비싸게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제조업이 흥했고 천연자원이 강했던, 풍부한 국가들이 강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 저축이 셌던, 저축을 주로 했던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된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1월 8일 이전에 미국 주택 공급을 지원해준다, 아니면은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원해준다, 요거 지원 관련해가지고 기사 나올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왜? 물가를 잡으려면 미국 주택 가격 잡는 거 굉장히 시급하다. 렌트비 잡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 요런 것들 기사 나오면, 야, 이제 정부 새파란 놈이 또 저거 괜히 또 코스트라다무스가 아니구나 이야기 하실 겁니다. 우리 아나타님이 대전 새마을금고 예금 이자 7% 나옴. 코인이슈보다 한 발짝 좀 늦으셨습니다. 코인이슈가 예전 방송, 저저번 방송이었나요? 새마을금고인가? 8%짜리 말씀드렸었죠. 딱 사진 플랜카드 딱 찍어가지고 올려드렸죠. 8%짜리. 예금 금리가 8%짜리가 나왔어요.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미국 지금 주택 가격도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요게 계속해서 거품이 쌓였고, 거품이 꺼지는 순간 우리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연쇄작용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